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60대 보험 가입 플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대 넘으시면 병원도 많이 가고 몸도 조금씩 아프시고 또 여러가지 질환을 앓으실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하신 마음에 여러가지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소득이 많지도 않으신데 보험을 40만원, 50만원씩 가입하신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시고 보험료를 줄이시고 나머지 돈으로 절약하시고 더 이후에 노후를 더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보험 가입해서 그렇게 큰 이득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하자,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보험 가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본 다음에 그리고 보장 금액 예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실제로 가입하는 예시 또 설계안도 한번 직접 뽑아서 그거 한번 검토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 이후 보험 가입 핵심 키워드입니다. 55세 영상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른 건 없고요. 마찬가지로 소득이 감소되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수입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비는 지출이 계속됩니다. 병원에 계속 자주 가시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실비보험료가 점차 비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실비 외에 다른 보험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비보험이 비싸지고 실비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실비를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시거나 다른 보험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고요. 실비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다른 보험을 줄이시고 실비보험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보험은 실비보험이에요. 그 어떤 보험 상품보다 압도적으로 가입자한테 유리한 게 실비보험입니다. 그래서 실비를 끝까지 유지 못하니까 다른 보험 더 많이 들어서 이거를 유지해,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되시고 실비보험 비싸면 실비보험을 착한 실비로 전환해서 더 싸게 가져가시고 그것도 보험료가 부담되면 3대 비급여 특약을 삭제해서 질병 입통원 약제, 상해 입통원 약제 그것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담되면 지금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는 착한 실비보다 노후실손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노후실손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노후실손 워낙 가입 안 하시고 또 보장도 좀 작긴 하니까, 그치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면 착한 실비에서 그걸로 넘어오는 방법도 최후의 보루로 하나가 있다.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지 다른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비보험하고 3대 질병 진단비보험 두 가지가 있다. 보험료가 부담돼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실비보험입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이 관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착한 실비 하나로라도 끝까지 끌고 가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60대 넘으면 많은 경우에 건강체 가입이 이제 어렵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 간편심사 보험 그런 보험으로라도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전체 보험료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게 핵심이세요. 보험료 내는데 그냥 버거워서 힘들게 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보험은 최소로 줄이자. 실비 위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0대 보험 가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1이 항상 기본이죠. 2+1 중에 2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녀들도 대부분 성장했을 나이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뭐였죠? 온라인 정기보험이었죠. 온라인 정기보험으로 자녀를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건데 이제는 그것까지 신경 쓸 거 없고 본인에게만 신경 쓰면 되십니다. 이제 자녀들 다 성장했잖아요. 그럼 알아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녀를 위한 사망보험금은 이제 불필요하다. 그래서 플러스 1 필요 없고 2에만 집중하세요. 장례비용 좀 준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내가 장례비용이 없어도 자녀한테 큰 피해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조금 받은 걸로 장례비 내셔도 되는 부분이고 사망보험금을 굳이 보험으로 또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돈 절약해서 그냥 저축하시고 돈 좀 모아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쓰셔도 되시고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생각하시라. 그리고 부부를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가 뭡니까? 실비보험하고 3대 질병 진단비보험이죠. 요 두 개만 가입하시는 거다. 이렇게 두 개만 플랜을 짜셔요. 그래서 수술비, 입원비 굳이 별도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그냥 실비보험에서 받으세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수술을 안 할 확률도 크고요. 실비보험 하나면 병원비의 한 80에서 90%가 지급이 되니까 건강보험 있고 실비보험 있으면 너무 큰 걱정하지 말자. 치매보험 하지 말자. 간병보험 하지 말자. 치아보험 제가 영상 만들어 드렸죠?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저축보험 보험 이름에 저축 들어간 거 하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2+1에서 2에만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치아 간병보험 같은 거 받기 힘들고요. 보험료도 많이 비쌉니다.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병자 보험 그리고 간편심사 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셔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건강하실 때 미리 가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세요. 그거는. 그래서 유병자 실비라도 가입하시고요. 유병자 간편심사 3대 질병 진단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자. 물론 그때 영상 하나 만들어 드렸듯이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 그럴 경우는 보험 대신 그냥 저축하셔도 되십니다. 그거는 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60대는 갱신형 보험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비는 당연히 갱신형이니까 실비는 갱신형으로 가시면 되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도 예를 들어 한 20년 갱신형으로 가시는 거죠. 63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년 갱신이니까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갱신되지 않고 같은 보험료로 가는 거죠. 63세에서 83세까지 20년 동안은 같은 보험료로 가는 겁니다. 근데 비갱신보다 갱신형이 저렴해요. 다만 그렇게 해서 83세까지만 보장을 받고 그때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올라서 부담되면 그때 버리는 거다. 그리고 실비보험만 끌고 간다. 그런 플랜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제 20년 갱신형 하시면 63세에서 83세까지 이제 보험료로 계속 내셔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뭐 15년 납 상품 같은 거를 하셔도 되긴 하시죠. 근데 그럼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넣으면 되냐? 보장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겠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일단은 일반 실비든 유병자 실비든 가입을 하세요. 요거 위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는데 암 진단비 1에서 2천 정도 넣으시고 유사암도 500에서 1천 정도 그리고 뇌졸중 1천, 급성식물염색 1천 정도 넣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간편심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장을 많이 키우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가입 한도가 많이 안 들어가요. 300, 어떤 데는 500, 많이 되는 곳은 1000 좀 불안하시면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어차피 한도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뇌졸중 1천, 급성식물염색 1천 정도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이 뇌경색하고 뇌출혈을 다 포함하는 범위죠. 그것도 상당히 넓은 부위입니다. 급성식물염색에 협심증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허혈성 꼭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협심증 걸리셨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스텐트 시술을 하시고 실비보험도 없으셨고 그리고 별다른 보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병원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협심증은 있으셔도 급성식물염색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긴 쓰러져서 장기 요양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큰 질병, 위중한 질병 쪽에 보장을 집중해 보는 건 어떤가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고 형편되시면 보장을 조금 더 키우셔도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뽑으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영상 만들어서 또 남성편, 여성편으로 해서 영상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비보험 가입하는 것만 잠깐 설명을 드려보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65세까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 실비가 가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온라인 보면 65세까지 DB손해, 삼성화재 가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DB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후로 넘어가면 질병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상해 실비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병 상해를 다해서 온라인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여기 심사를 한번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60세 넘어가시면 일단 실비 가입이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미리부터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시도는 해보자. 이거 안 되면 설계사 통해서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비 가입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유병자 실비 가기 전에 일반 실비 가입이 되면 무조건 일반 실비 가입해야 됩니다. 보장이 좀 더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 안 되면 설계사 통해 꼭 도움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유병자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죠. 그때 영상 만들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유병자 실비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325 고지 조건 만족만 하면 가입이 되니까 지난 영상 보시고 이렇게 한번 가입을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5세 기준 보험료인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일반 실비 가격 대비는 조금 더 올라가죠. 3만원 한 초중반 정도 됐던 금액이 유병자로 가면 5만원 중반, 6만원까지 나오네요. 어쩔 수 없다.
적어도 유병자 실비 가입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 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입원해서 연간 200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올 일은 없다. 그 이상 나오는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준다. 그래서 큰 병원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런 큰 장점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입니다. 꼭 필요한 최소 보험만 적당한 금액으로 가입하자. 60대 이후에는 실비보험료 상승하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3대 진단비는 최소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특약들 같은 거 웬만하면 다 버리자라는 거죠. 중요한 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3대 질병 진단보험 가입 설계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입 진행해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